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5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어느새 5월이 다 갔습니다. 5월 시작하면서 5월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논의한 지가 불과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6월장을 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네요. 예, 어제는 뭐 어쨌거나 국내 증시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경협주의 막대한 힘이긴 했는데요. 무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이 64개였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되고 나서는 뭐 가장 많은 숫자였는데요. 대단한 경협주가 불꽃을 어제 뿜어냈습니다. 예,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이탈리아 증시가 2% 하락했는데 예, 유럽이 다시 조금 괴롭히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이탈리아가 정치적으로 새로운 이제 연정 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오성운동 또 이제 개혁파 이런 것들이 좀 잡음을 내면서 유로존 전체 부담을 주는데요. 이게 뭐 어느 정도 노이즈인지는 또 뉴스 보면서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0.1% 오늘은 조금 밀리면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또 갈까요? 출발 마케돈 1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장영혁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뭐 대북주가 정말 경합주가 대단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제 호가가 거의 상한가로 들어오길래 강하게 시작했다가 조금 밀릴 수 있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네. 뭐 그냥 위에서 그냥 끝나버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상한가 종목이 64개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 친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뭐 현대건설, 뭐 현대엘리베이터, 뭐 현대로템, 뭐 성신양해, 뭐 뒤에 시멘트 붙은 것들, 그리고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이거는 뭐 이 남북 경협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몇몇 개 종목들, 요즘 뭐 아난티, 뭐 이런 기업들이 어제 대거 상한가 들어가면서 64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급표랑 같이 섞어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어제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1,6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지 않았죠. 이 매도했어요. 이 매도한 종목 바라보니까 현대제철에 1,100억 팔았더라고요. 어제 외국인 총 매도가 1,600억인데 그 중에 뭐 상당수가 현대제철 들어가고요. 어제 기관 매도가 뭐 한 1,4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현대건설이 한 500억 정도 이 매도 나갔고 이제 중공업주, 뭐 건설주, 뭐 유가 빠지니까 뭐 중공업주, 건설주 뭐 이런 쪽으로 매도가 상당히 크게 좀 잡혔었습니다. 그럼 어제 뭐 현대건설 상한가니 뭐 이런 분위기들 결국 누가 만든 거냐? 메이저 수급이 비어 있는 자리인데 어제 개인 투자자가 2,600억 정도 매입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어제 제일 많이 산 종목은 현대제철 800억입니다. 현대건설이 610억, 그 뒤에도 뭐 중공업, 뭐 건설, 기계 뭐 이런 쪽들.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소위 재미 준 본 쪽들, 그쪽으로 매수가 어제 개인들이 상당 부분 쏠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수급 주체를 보면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개인 매수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제 개인 매수하는 쪽들의 힘이 셀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 부분이 어제 시장의 모습입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간 선거 이전까지 계속 이제 졌다 풀었다 이제 반복될 겁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딱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여기서 딱 해결을 해버리면 트럼프 좋다, 트럼프 잘했다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그 대신 중간 선거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딱 해결하는 것보다 한 중간 선거쯤 해서 뭐 한 10월 뭐 늦어도 뭐 10월 말까지 뭐 요 정도에 해결하는 게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좋아요. 이번에 뭐 트럼프 뭐 한번 보셨던 것처럼 뭐 돌아가는 판때기가 좀 불리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판을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미국 과거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인들의 이 생각이 어떠냐 하면 북한 때문에 내가 불안해졌고
그러니까 사는 게 좀 불안해졌고 중국 때문에 내가 덜 부자가 됐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 때문에 덜 부자가 됐으니까 이걸 한번 건드려야 되는 거고, 뭐 북한이 뭐 괌이 됐든 미국 본토가 됐든 자꾸 위협을 했으니까 이 북한 위협 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잘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내니까 우리야 뭐 트럼프 대통령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변덕인지 뭐 협상의 기술인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못된 그림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어제 대북주 쪽으로 확 쏠리면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좀 전환을 해보죠. 우리가 세 개의 축이라고 얘기했단 네.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네. 그리고 뭐 너무 말단까지 가지 마세요.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면 충분합니다. 바이오. 네. 네. 그리고 뭐 대북, 뭐 남북 경협 네. 이쪽 주식들로 이제 세 개의 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보게 되면은 다른 한쪽이 너무 과하게 확 튀어버리면 다른 쪽들이 어땠어요? 모멘텀을 뺏기죠. 예.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낙폭이 작지 않게 잡혔죠. 예전에 막 삼성전자 빠지던 거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주식들 죽어날 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과하게 쏠리면 다른 쪽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이 64개의 상한가를 만들 정도로 남북 이 경협주들이 쭉 날랐는데 그럼 과거 같으면은 반도체군 보고 그냥 싹 다 죽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죽었냐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죽었느냐? 안 죽었죠. 몇 티가 안 빠졌거든요. 그럼 어제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가 죽었냐? 장 초반에 셀트리온 좀 빠지다가 말았죠. 그래서 상당 부분 채우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위기는 뭐 대북으로 완전히 쏠린 시장이었는데 과거처럼 한쪽으로 쏠리면서 다른 쪽이 죽는 시장은 아니었으니까 오늘도 뭐 대북으로 쏠릴지 안 쏠릴지 그거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른 쪽들에 대해서 대북으로 쏠렸으니까 다른 쪽은 죽어야겠네 이걸로 생각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최근 반도체 얘기를 워낙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네.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이 시각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스팟가 추이입니다. 낸드가는 이미 가격이 빠져서 옆으로 기고 있고요. 디램 이 스팟가는 한 차례 하락 이후에 최근에 다시 한번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질 수도 있지. 이거 빠진 거, 이거 옆에 그림 보면서 한번 보시면 이거 얼마나 된다 그래. 이거 빠진 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거의 미미하다. 보이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과거에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뭐 알고 있던 바죠. 스팟가보다 고정거래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고정거래가가 더 밑에 위치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쭉쭉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최근 보시게 되면 고정거래가 밑으로 이 스팟가들이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고정가를 끌고 내려올 그렇죠. 고정거래가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반도체 쪽으로 안 좋게 시각 얘기하던 쪽들은 피크아웃 얘기를 했죠. 반도체 가격이 피크아웃하고 있다. 고정거래가가 빠질 거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그 모습이 역력히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매월 고정거래가가 발표되는데 분기 첫 월 1, 4, 7, 10 이 분기 첫 월에 고정거래가가 좀 큰 폭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지금 7월 고정거래가는 다소 좀 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얘기를 듣고 자, 7월 고정거래가가 꽤 큰 폭으로 밀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 그럼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죽고 있느냐? 그걸 기억해 보면 되죠. 네. 하이닉스는 어마무시한 신고가 레벨입니다. 그러면은 온리 메모리에 치중되어 있는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찍고 있는 시장. 그러면 이 뉴스를 지금 크게 보고 있다는 건가요? 보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온리 메모리만 하는 시장에 이거마저 크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이상 호재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이 종목들 제가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 두 종목 중심으로 최근 뭐 상당 부분의 방송을 할애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젠 제가 삼성전자인들
남북 분위기 뭐 이 화해 무드 만들어졌을 때 삼성전자는 수혜 없냐? 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니까 저 가격에 있는 거지. 미국에서 거래됐으면 저 가격에 거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이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어내던 뭐 상당 부분이 뭐 대북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화해 무드 탔을 때 삼성전자도 호재 인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 한쪽으로만 계산하지 말자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 시장의 지수 장악력 높은 종목 두 종목 꼽아보세요라고 하면 뭐 고르실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네. 뭐 조금 더 뭐 확산시켜서 지수 영향력 큰 종목들 불러봐요. 그러면 셀트리온,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이렇게 골라요. 네. 결국 이게 지수 장악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시장 분위기로 흘러가느냐, 아니면은 EPS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뭐 멀티플을 좀 깎아내려야 되는 상황이 존재한. 요즘 뭐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한 멀티플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최근 낙폭이 꽤 크게 잡히죠. 올해 들어서 이제 상승폭 다 뱉었으니까 4월, 5월 하락폭이 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쪽들은 뭐 이 멀티값들 까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멀티값을 과연 대한민국 시장은 올려가는 시장이냐, 빠져가는 시장, 이건 뭐 이 주시장 분위기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 보여드리면요. 지금 6월 금리 인상은 사실 기정사실로 우리가 인상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6대6 동점, 올해 3번 인상 6표, 4번 인상 6표, 이 6대6 동점이 점도표상에서 어느 곳으로 모아질 거냐. 뭐 4번 인상 쪽으로 가이드가 모아질 것 같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바예요. 근데 지금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번 보시면 최근 9월에도 올라갑니다라고 보는 시각은 떨어지고 9월에 동결될 것 같은데요 라고 보는 시각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최근 들어서 한동안 보지 못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후에 보게 되면 한동안 못 봤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 갑자기 왜 나오기 시작했을까라는 부분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이 유로존 이탈리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금리는 빠져요. 지금 미 채권 10년물 금리 채권 수익률 보게 되면 지금 3% 미스로 다시 내려와서 2.9%의 상당 부분 근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금리단은 빠졌어요. 달러간 어때요? 달러간 더 올라버렸죠. 지금 94p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금리하고 달러가 지금 동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좀 전에 유로존 얘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탈리아 때문에 유로존 약세가 유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유로화 약세가 유발되는 거죠. 그렇죠. 유로화 약세는 달러 강세를 밀어내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양대 통화가 이 상반된 작용으로 움직이면서 유로 약세,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 금리는 빠지기 시작했다. 금리 빠지기 시작한 이유 상당 부분 설명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장에서 반가운 소식인가요?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뭐 6월 FOMC가 금리 인상을 이제 당연히 단행을 할 거고, 그 단행 이후에 9월도 올라요, 12월도 올라요 라고 나오느냐, 아니면 12월 한 번만 올라요 라고 나오느냐, 이거는 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후자 선언하겠죠. 그래서 후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표 주식 삼성전자한테 당연히 좋은 소식 아닙니까?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가격 얘기는 좀 반전이네요. 이제 현물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고정 가격도 이제 함께 잡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반도체주에는 사실 부담이어야 되는데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괜찮다. 예, 그 논리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밸류가 아직 낮다. 그럼요. 반영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멀티플 100배짜리 종목이다. 멀티플 100배짜리 종목이면은 이 어닝 미스가 1 났을 때, 그러면 이론상 시가총액 빠져야 되는 폭은 얼마예요? 1 곱하기 100배니까 100이 빠져야죠. 근데 뭐 멀티플 10배짜리 종목이다. 어닝 미스가 똑같이 1 났다. 그럼 이거는 시가총액에서 빠져야 되는 이론가가 얼마 나옵니까? 1 곱하기 10 하니까 10 빠져야 되는 거죠. 멀티플 100배짜리 종목이 멀티플 10배짜리 종목보다 훨씬 더 어닝 미스의 주가 변동이 크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는 4배, 뭐 삼성전자 6배,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설사 이 반도체 가격이 조금 뭐 이제 하향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고 있는 어닝을 아직 다 녹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것만 포커스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뭐 그림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아직 어닝 값을 다 녹이지도 못했고 너무 반도체가 빠지는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 시세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 놓치신 분들 반도체가 빠진대라는 분들은 하이닉스 신고가를 못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좀 경중을 따진다라고 하면 저는 뭐 가격 하향 뉴스까지 이겨내는 반도체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옳지 가격 밀릴 것 같으니까 저건 이제 앞으로 빠질 겁니다. 라고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유가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잠깐 언급을 하고 시간이 없어 얘기를 못했는데요. 뭐 고공행진하면서 80달러 뭐 넘어서 지난번에 그 골드만삭스 얘기하셨잖아요. 네, 유가 네. 이제 좀 조금 강하게 갔기 때문에 더 갈 거라고 봤는데 또 그 급락을 또 하면서 유가가 그쵸. 빠르게 하락을 하네요. 네. 네. 제가 70불 위의 유가를 지탱하기 어려울 겁니다라는 네. 부분 말씀 강하게 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4% 빠졌고 어제 2% 더 빠졌고 네. 그러면 가격상으로 봤을 때 제가 한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지난 5월 21일 날 이 72달러 살짝 넘었던 WTI 기준으로 유가가 지금 현재 66.5달러 뭐 요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단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 밀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뭐 어제 잠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하고 사우디에서의 증산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오펙 회의가 있죠. 정기 회의가 있죠. 그래서 이 정기 회의에서 뭔 얘기할까요? 우리 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뭔 얘기할까요? 감산 연장할까요? 아니면 감산 끊어낼까요? 감산 연장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죠. 지금 감산 이행률이 뭐 130 몇 프로, 140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감산 목표치보다 감산을 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가능성이 좀 존재할까요? 감산 이행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거를 시장에서는 증산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산 기조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데 더 이상 수급적인 니즈로만 뭐 유가의 상당 부분 뭐 베네수엘라가 어쩌고 뭐 이란이 어떻고 이런 지정학적 얘기로 유가가 많이 올랐지 정작 수요 단이 뒷받침되면서 오른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호재 인식할 수 있는 쪽들은 뭐 머릿속을 바로 스치는 게 항공주 물러서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항공유 넣어서 날아갑니다. 네. 항공유는 당연히 뭐 유가에 연동되게 돼 있고요. 항공주도 참 재밌는 거는 유가 오를 때는 아주 귀신같이 올립니다. 유류 할증료를 귀신같이 반영시켜요. 내가 과거에 티켓을 끊었다 하더라도 타는 시점에 유가가 비싸져 있으면 유류 할증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어야 되죠. 반대로 유가가 막 빠질 때는 유류 할증료 천천히 내려오죠. 그래서 이 유가 올라갈 때의 부담은 소비자한테 상당 부분 전가를 시키는 이 상황이고 빠지는 것들은 향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보게 되면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어디예요? 대한항공, 뭐 갑질 논란이다, 뭐다 이런 쪽들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악재는 뭐 최고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방향은 오너일가 물러나라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그거 물러나면 시장이 뭐 슬퍼할 것 같으냐? 아니다. 시장이 좋아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한진칼 마찬가지고 진에어 마찬가지고 한진그룹에서 튀어나온 것들은 최근에 다 약세였는데 이런 부분들 뭐 이용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제주항공이니 티웨이니 예림당이니 이런 것들 시세 한번 보시면 와 얘네 언제 이렇게 올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시세들 뭐 중국 인바운드 값들 뭐 긍정적인 것들은 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지 얘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예. 정유지 여기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주는 호재 인식합니까? 악재 인식합니까? 일반적으로 호재 인식하죠. 왜냐하면 상승하는 유가는 정제마진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정유주 입장에서는 유가 빠지는 것보다는 유가 오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단이 뒷받침되는 수요 기반의 유가 상승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정학적으로 유가만 뛰다 보니까 정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유를 사다가 정제를 해서 마진을 붙여서 갖다 파는 거거든요. 사오는 원유, 이건 정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입니다. 비용. 이 비용이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싸진 비용에 따라서 올라간 만큼 정제 마진율을 같게 올리거나 더 많이 올리게 되면 그때는 정유주 입장에서 이건 손실이 아니죠. 이익이죠. 게다가 들고 있는 이 원유 재고분들이 원유 재고 평가 이익으로 잡히면서 영업 외 수익으로 발표되니까 이건 뭐 올라가는 유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레깅을 반영하지 않은 정제 마진 추이고요. 최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복합 정제 마진 추이입니다.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빠지고 있었거든요. 예. 이 얘기는 사오는 원유 비용 따는 계속 비싸지는데 똑같은 폭으로 마진을 올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수요가 뒷받침되는 상승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마진율이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에 이 높아지는 유가가 정유주한테 호재가 아니라 불편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물론 갖고 있는 원유분에 대해서 재고 평가 손 우려감이 뭐 여기서 유가가 뭐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손 우려감으로 가면서 뭐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가가 뭐 지금 조금 밀렸다라 그래서 뭐 60불 뚫고 내려가서 뭐 다시 또 50불 뭐 50불도 위협하고 뭐 이 정도의 유가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웠던 유가 구간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제 설비 가동률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가 100%거든요. 예. 뭐 거의 찼네요. 네. 여기 이 정도 가면요. 사건 사고가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가동률이 잡히다 보니까 폭발했어요. 어디 사람이 다쳤어요. 뭐 이런 사고들 있죠. 많이 나옵니다. 요즘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이 이유는 가동률이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와서 그래요. 그래서 가동률 단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수요가 정말 뒷받침되지 않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신 내용처럼 한동안 눈만 띄는 빠지는 유가 이 시절이 있었고 그때는 아무도 정제 설비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비어 있던 캐펙스가 최근 이제 설비 부족으로 나오는 거고 이 설비 부족이 가동률 상승으로 나온 거고 가동률 상승에 이 정제 마진 값이 오르고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일 때는 투자하기 굉장히 편하죠. 이건 무조건 사면 먹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마진이 흔들리고 있었던 구간 이유는 올라가는 유가를 마진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가동률로 봤을 때 정제 마진이 무섭게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좋은 점은 비용 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러면 이 정유주 쪽에서도 긍정적 인식할 수 있다. 유가 빠지니까 당연히 항공주 생각은 하셨을 거고 뭐 정유주까지 역으로 읽는다라고 유가 빠지는 거 정유주 입장에서 좋은 뉴스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림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이제 또 살펴봐야 될 변수들 몇 가지 중심적인 거 봤네요. 오늘 장 전략 한마디 정리하죠. 어제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은 샀잖아요. 근데 메이저 수급이 사는 날에 공통점이 있어요. 요즘 시장 요 며칠 동안만 되돌아보시면 네. 그 답이 딱 나옵니다. 언제 이 메이저 수급이 매수를 찍던가요? 글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뛰는 날이 네. 외국인 기관 매수 찍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날은 수급 주체들이 손을 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장에 배팅하겠습니까? 외국인 쉬는 시장에 배팅하겠습니까? 외국인 사는 시장에 배팅하겠습니까? 그럼 후자를 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은 뭐 남북이 뛰고 메이저 수급이 전체 쉬는 시장이었고 오늘 시장은 어디 쪽으로 흘러갈지 바라보고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의 중심을 잡아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